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네, 오늘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이것도 증여인 거 다들 아시죠? 이것도 증여인데 과연 이 의무가 언제 사라질까? 아니면은 제가 사회초년생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야, 너는 이제 나중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네 월급은 다 모아. 내가 생활비 줄게. 그러면은 이것도 소득 있는 자녀한테 생활비를 주면 이것도 증여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의무들이 언제 사라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해요. 제가 탈세를 조장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오래전에 그냥 몇십 년 전에 가지고 받으셨던 재산 이런 것들을 걱정하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제척기간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멸시효는 뭐냐면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현금을 5억을 주신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5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5억을 내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정부가 그거를 부과를 하겠죠. 내가 신고를 스스로 안 했으니까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게 이제 제척기간이고요. 소멸시효는 내가 자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저한테 부과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납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안 내고 버팅기면은 이 납부 의무가 사라질까?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소멸시효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척기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일반 세목, 그러니까 다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개로 크게 나뉘는데요. 상속증여세는 무조건 거의 15년이에요, 다. 15년이고 상속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은 5년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입니다. 여기 보면 사기 부정행위라고 있는데 사기 부정행위가 뭐냐면 삼자 이름으로 빼돌려 놓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무신고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고, 거짓신고, 누락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으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소하게 하거나 5억을 받았는데 3억만 신고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는 위의 사항을 빼고 나머지고요. 네,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양도세가 있는데요. 이 부담부증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새끼고 있는 전셋집을 주면요, 새낀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고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 두 개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이 둘 중에 큰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15년이잖아요, 원래. 이랬을 때 15년이니까 그 양도세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짓신고나 누락신고 아니면 무신고를 했으면 무신고를 했다. 그럼 7년인데 15년으로 이거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늘어납니다. 부담부증여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척기간을 스타트하는 그 기간은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나라가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기한까지는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아시면 되겠죠. 상속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고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되겠죠. 상속세는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 날까지 신고하니까 6월 1일부터 카운트가 될 거고요.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니까 7월 1일부터 기산이 되겠죠. 이때부터 상속증여세는 15년, 다른 거는 5년에서 10년, 이게 지나야 국가가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속증여세의 제척기간 연장 특례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없어.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없었는데 나중에 생겼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날로부터 1년. 왜냐면은 이거 1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국세청이 알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내가 다시 부과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 3자 명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국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소재 자산. 이것도 외국에서 등기 등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100억짜리 미국 땅을 주셨어요. 그럼 나라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등기 등록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갔다는 거를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서화 골동품.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집에서 저희 집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거 과세관청이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살고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영주권이 있으셔서 거기 살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의 국내 재산을 제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았으면은 이것도 국가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징수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뭐 100원부터 다 징수를 하냐? 그거는 아니고 이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이하는 배제를 시킵니다. 이게 50억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50억 1원부터예요. 그러니까 50억 이하는 연장 특례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과가 됐으면 다시 소멸시효,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5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징수할 금액이 5억을 넘는다라고 하면은 10년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시효는 중단과 정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라는 게 없는데 이 시효는 짧잖아요. 짧아가지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건 짧지만 중단과 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단은 뭐냐면요, 경과한 기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고요. 정지는 뭐냐면 시효의 완성을 약간 유예하는 거예요. 중단은 예를 들어보면은 5년이잖아요. 5년 지나면 내가 납부 의무가 없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중단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근데 정지는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 기간은 빼는 거예요. 그럼 그 빼고 나서 나머지 2년을 채우면 그러면은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단과 정지의 사유를 한번 볼게요. 중단 사유는 뭐가 있냐면요, 납세 고지, 독촉, 청구, 압류. 예를 들어서 이제 5년만 버티면 되는데 4년 있다가 과세관청이 독촉장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중단이 돼가지고 다시 그때부터 5년인 거예요. 억울하죠. 1년만 지나면 되는데 다 독촉장이 오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다. 아니면 압류를 했어요. 압류를 했는데 그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넘겼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다시 5년입니다. 그리고 정지 사유는 뭐냐면요, 그 기간만 아까 살짝 뺀다라고 했잖아요. 연부연납, 징수유예 아니면 소송 중의 기간. 연부연납 예를 들어볼게요. 요번에 이재용 씨가 상속세가 뭐 거의 12조 원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12조 원 어떻게 한 번에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연부연납이라는 거를 해줍니다. 처음에 한 번 6분의 1 내고요. 나머지를 그러니까 6분의 1씩 6번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넘어가가지고 5년이 딱 넘을 수 있잖아요. 5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연부연납 기간은 그 기간에서, 5년이라는 기간에서 뺍니다. 아니면 소송 중의 기간. 뭐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그때 제가 국가에 소송을 건 거예요. 야, 나 이거 알고 보니까 내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고서 소송을 한 건데, 그럼 소송 기간이 뭐 2년 이렇게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2년이 지나면 내가 4년을 기다려 버틴겼고 1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5년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 기간 같은 경우는요, 뺍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1년이 마저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6개월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참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외국에 가가지고 체류한 기간, 계속해서 체류한 기간은 뺍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나머지 2년을 채우면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6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뭐 1개월씩 한 달 살기를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을 간 거예요. 10번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한 달 살기 10번 가서 뭐 10개월, 6개월 넘으니까 빼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안 뺍니다. 여행을 자꾸 간 거는. 왜냐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체류한 거는 정지 기간에서 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척 기간,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고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멸시효와 이제 제척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